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유튜브를 들어와서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깨닫지 못한 시어머니, 신부,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야 마음속에 묻어둔 모든 이야기들을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외동딸이었지만 남편에게는 한 살이 많은 연년생 누나가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를 결혼 준비하면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예쁜 니나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다니 너무 기쁘네요. 아들이 얼마나 칭찬을 하든지 앞으로 잘 부탁한다. 어머님, 저가 더 잘 부탁드릴게요. 서울 쪽으로 직장을 옮긴다고 들었는데요. 결혼 후 학원을 마무리한 뒤 서울로 집을 옮길 예정입니다. 그렇게 단기로 제대로 된 집을 찾기도 힘들 것 같고, 단기간 동안은 우리 집에서 사는 건 어떠세요? 내가 아들 밥도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일정 때문에 혼자 있을 남편이 걱정되고, 이혼한 시누이도 함께 살고 있는데 관여를 깊게 할 것 같지 않아서 결국 결혼 생활을 시댁에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더 신경을 써주기로 약속했고, 지금은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갖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는데, 예를 들어 꽉 찬 수업과 야근으로 밤 1시에 퇴근해서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시간인 아침 7시에 저는 아직 자고 있었고, 남편도 제가 퇴근을 할 때 자고 있을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부부 방문을 누가 쿵쿵 두드리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했을 때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온갖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만큼 남편이 아침밥을 먹고 가야 힘이 나고 일도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무조건 밥을 차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머님이 아침밥을 준비하려고 하셨는데 남편이 아침을 먹지 않기로 했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미안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희가 먹고 싶다고 하신다면 사서라도 저희가 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침을 먹지 않는 건 남편의 선택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강요하시는 것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하는 시간은 똑같고 그저 시간대만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아침을 챙겨주기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침밥을 준비하시려고 하셨는데 남편이 아침을 먹지 않기로 했다는 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함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서로 사이를 이해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어요. 제가 근무지를 서울로 옮기지 않기로 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희는 시댁에 잠시 머물기로 하고 가정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계속 반복되었고,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우울증과 불면증도 겪었습니다. 출근하면 마음이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결국 불안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큰 소리를 내고 나 더 이상은 못해. 내가 주부야. 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요즘 일이 더 많아졌다니 체력적으로도 힘드시겠네요. 또 아침밥을 해야 한다니 정말 바쁘시군요. 주말에는 아이들 보충 수업도 해주시고 집안일도 다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노력하시는 모습이 대단하네요. 이제는 시집살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겠지만 그래도 오빠와 함께 살아가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예나님처럼 하는 분들도 많아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애 낳으시면 더 힘든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오빠와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형님도 일을 하느라 바쁘실 텐데 집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놀기도 좋지만 가끔은 집안일도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빠와 함께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애인이나 부모님과 다르게 서로 힘을 보태고 살아가는 게 결혼 생활의 매력이죠. 조금 더 서로 배려하면서 잘 살아가 보아요. 이혼 소송 변호사와 상담하고 정신과 상담 및 약 처방의사 소견서 등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제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일이 일어나 이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로 시댁 어른들을 배웅하고 음식을 챙겨서 설거지도 다 했습니다. 오빠, 내 생각 어때? 같은 생각 있어? 우리 엄마와 누나는 틀린 말하지 않으니까 들어도 될 것 같아. 결혼을 그만둘래. 이야기는 예나한테 가서 하자. 너 지금 너무 흥분하고 있어. 엄마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할게.
엄마, 형님, 나 이제 이혼할래. 가족이 처음으로 이런 일을 TV에서 보는구나. 나는 참아왔고 노는 사람이야. 남편보다 더 벌어. 앞으로 더 잘 벌 거야. 그런데 왜 나라 밥 먹으면서 나란 일을 해야 돼? 어떤 대통령이야? 월급 200만 원 받는 거 누구 거야? 그리고 아침은 왜 나가서 해야 돼? 이게 조선시대야? 속옷이나 옷은 본인이 빨아 입어. 어린 올케한테 줄 필요 없어. 말을 좀 들어봐. 고집 좀 그만 부리고. 내가 여태까지 다 참아왔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일 가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밤늦게 퇴근하는 것도 힘든 거 알지? 나는 이젠 더 이상 못 참아. 너 마누라를 챙겨줘.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제 아들이랑 이혼했는데 이제는 행복합니다. 이제 설거지를 할게요. 이혼 절차도 마무리했으니 이제는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이랑 친해졌어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 제가 만든 디저트도 유명한 카페에서 팔리게 됐습니다. 행복합니다. 결혼 후 제 남편은 매출을 크게 늘리고 함께 건물을 매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제 남편은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전 시어머니와 전 시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과 함께 있던 제 남편은 제 환한 얼굴을 보고는 달려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남편이 카페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하늘의 뜻이었나 싶습니다. 남편은 저를 지켜준다고 하며 항상 제 옆에 있는 것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 후로는 두 명 모두 카페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아이가 마음 놓고 엄마한테 와준 건지 그냥 기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처리하지 않으면 신고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계속해서 큰 소리를 내며 나가지 않았고 줄 서 있는 다른 분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업 방침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계신 남편도 제 지키기 위해 함께 계셨고 경찰이 와서 머리카락이 커피에 떨어졌다는 것을 따지다가 결국은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때 모두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여 사과했습니다. 손님으로부터는 진상 손님이라고 받았지만 거짓말을 하다니 더 그렇네요. 다들 무료로 커피를 한 잔씩 더 드시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짜증이 났지만 손님분들이 이해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남편도 신고한 저를 이해하며 더 진행시키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인터넷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의 제목은 유명한 카페에서 비위생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었고 그곳엔 저희 카페의 이름도 밝혔습니다. 다양한 증거를 들고 글을 올린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제 인생을 망치면 됐지 제 남편의 카페까지 망치려고 하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